제가 11년 전에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저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너무 거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역시 이래서 돈 있는 애들이 미국 유학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들을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렇게 11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돈이 없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유는 자동차였어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잖아요. 버스도 뭐 10분 간격으로 오고 지하철도 5분, 10분 간격으로 오고. 근데 미국은 바로 앞 슈퍼를 가더라도 기본 10분, 15분 차로 가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버스가 있긴 있는데 1시간에 한 대씩 오고, 그리고 그 한 대마저도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가고 싶다 하는데 버스는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서 내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소로. 그러다 보니까 차로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버스로 1시간 넘게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문제는 미국 버스도 한국처럼 안내방송을 해주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 안내방송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내려주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저 멀리 엉뚱한 데 가서 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또 엉뚱한 데서 내려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미국에서 이러고 있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뭐 10분이면 갈 거리를 40분, 50분 걸려서 가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멀리까지 가가지고 헛수고하는 일은 없으니까 운동도 되고. 그런데 자전거 타다가 경찰한테 걸린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헬멧 쓰고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5살 때 이후로 자전거 타면서 헬멧 쓴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데 뭐 미국은 그렇다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헬멧을 사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죠.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면 고스란히 이렇게 헬멧을 옆에다 두고 수업을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한국 사람들을 몇 명 사귀고 나서 듣게 된 건데, 그분들이 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저를 보셨다는 거예요. 딱 봐도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너무 태워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중고로 차를 사서 8년을 썼었죠. 두 번째로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던 이유는 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유학생이고 돈이 없다 보니까 제일 싼 집을 찾게 됐는데, 여기에 크레이글리스트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구인 광고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찾거나, 그렇게 좋은 사이트는 아닌데 그래도 저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 찾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보통 원룸 같은 방 하나에 이제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는 집이 보통 600불에서 700불 그 정도 됐었는데,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싼 방을 찾게 됐어요. 390불짜리였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외국인 남자애들 2명이랑 화장실을 쉐어하게 됐어요. 근데 왜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신발을 벗고 다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화장실에서도 신발을 신는데, 그러니까 아시죠? 공중 화장실 가시면 막 지저분하게 쓰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에서 신발을 신고 또 그거를 다 집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더럽고 그렇다고 닦지도 않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보다 더 싼 집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거기서 살았는데, 제가 그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총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집 안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하루는 제가 밤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너무 큰 소리로 탕탕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몇 분 안 지나서 집 위에서 막 헬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막 경찰차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건 보통이 아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다 싶어서
불을 다 끄고 침대로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왠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누군가 내 창문을 두들기고 숨겨달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제가 이제 구글에서 포문화, 제가 살던 지역이 포문화였거든요. 포문화 총기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쳐봤는데 제가 들었던 그 두 탕탕 소리가 총소리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총에 2명이 맞아서 죽었다고 기사가 뜬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왠지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방을 딴 데로 옮기게 되는데, 딴 집은 400불짜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집보다 10불이 더 비쌌죠. 그런데 그 앞방에 살던 남자애가 그렇게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마리화나가, 그러니까 대마초가 불법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제가 너 그 대마초 피우는 거 나한테 너무 방해된다, 집 안에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가 약사였거든요. 근데 약사는 프리스크립션, 그러니까 처방전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짜증났는데 이 친구가 밤마다 음악 소리를 너무 크게 트는 거예요. 하루는 문을 막 두들겼어요. 그 방문을 막 두들겨서 너 음악 소리 좀 줄여달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근데 이 친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아서 막 더 크게 두들겼는데 나중에 나왔는데 상체가 알몸인 상태로 이렇게 빼꼼히 저를 보면서 비키라고, 뭐하냐고. 알고 보니까 밤마다 여자친구랑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음악 소리를 그렇게 크게 틀어놨었던 건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미국의 그렇게 개방적인 성 문화에 익숙치 않았었던 건지 아무튼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또 1년 동안 싸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집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맡으면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집에서 1년을 또 버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에 돌아갈 뻔했던 경우는 제가 2년제 컬리지를 다니다가 4년제로 편입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컬리지는 학점당 한 200불, 한국 돈으로 한 20만원 정도로 12학점만 들으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 등록금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죠. 근데 4년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UCLA나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가 그때 3만불에서 4만불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1년에.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 비용을 들으시더니 미안하지만 그 돈은 우리 집에서 내줄 수가 없으니 한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도 미국에서 시작했으니까 미국에서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UC 계열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CSU라는 계열의 학교가 있거든요. 그때 한 UC 계열보다 3분의 1 정도 등록비면은 다닐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등록금 안 내주셔도 되니까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끝낼 수 있게만 해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뜨리잡을 뛰면서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가 끝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뭐 UCLA를 다니든 UC 버클리를 다니든 어디 CSU 학교를 다니든 다 그냥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가 한국처럼 그렇게 취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나마 첫 번째 직장에서만 어느 학교를 다녔냐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지, 그 두 번째 직장에서부터는 전혀 학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유학 생활을 끝내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은 연봉 7만 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학생 때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유학생 때 다져졌던 그 거지 내공이 쌓여서 지금은 웬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면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 생각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요.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내용의 컨텐츠로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